압도적 재미 매불쇼. 사실상 오늘 2부가 오늘 메인 테마입니다. 정말 그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래서 빠르게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미 대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미 대선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분입니다. 홍현익 박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아주 큰 이슈가 하나 터졌거든요. 네네.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분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는데 하마스의 수장이 또 제거되는 영상이 아하. 공개가 돼갖고 이것도 아주 또 큰 건이에요. 예. 오늘 다 이게 너무 큰 건이야. 오늘 큰일 중요한데. 났습니다. 시간 없는데. 예. 중동통 성일광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난리거든요. 일단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뭘 받는 거네요. 네, 자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요. 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겠다. 그리고 군사 요원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 예, 예. 참전할 가능성을 비춰가지고 지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거기에 참전하냐? 이거 지금 심각한데?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심각해요. 아니 그런데 참전을 결정한 적도 없고 살상무기도 검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방부 발표가 나온 거라서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된다는 예. 거고요. 단계적으로 검토.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 예.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 전부 국정원 외에는 국방부가 일체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 국정원의 독주 체제입니다. 국정원. 지금 전하기호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은 지난주에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린 필요한 조치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이게 브리핑의 전부예요. 네. 이게 국방부 발표입니다. 국방부 발표는 그런데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어려운 말인데 사 레이더라 그래. 네. 이 전파를 쏴가지고 반사돼 올 때 이 지표면의 3차원의 미묘한 시간 차이로 형상을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3차원 그 레이더로 한 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그 호위함, 상륙함 여기서 이제 실은 게 있고 나머지는 상업위성.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오는 거. 이제 청진항에서 병력을 싣고 북쪽으로 가는 거. 네. 싣고 가는 거. 예. 그랬는데 나머지는 에어버스라는 상업위성 영상입니다. 자, 요게 근거의 전부예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저 영상입니다. 네. 예. 이 영상은 근데 누가 공개한 거예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정보 그 문화정보센터라는 데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서 이걸 왜 공개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고도의 첨단 정보 장비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모든 정보는 미국의 도움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네. 미국의 NRO 국가정찰국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그 NRO가 민간 상업 위성 정보를 사들여서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보 활동을 이제 첨단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러시아 상황을 다 아는데 왜 정보의 원천 소스를 갖고 있는 미국은 아무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어떻게
저기 우크라이나가 정보 활동합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의 첨단 정보망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정작 미국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우려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우려한다. 이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거리를 두네 미국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네.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한테 사실 밀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3자로서 군대를 파병했다. 그러면 지금 젤렌스키가 제일 바라는 건 우크라이나에 이미 도착해 있는 무기들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를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허락해라. 또 하나 간절히 바라는 건 병력은 아직 나토에서 한 명도 보내질 않았거든요. 네. 나토를 보내달라는데 네. 지금 바이든이 미군 병사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죠. 이거를 인정하면 북한이 보냈으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도 보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도 상당히 알고 있을 텐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면에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공개한 이유는 빨리 우리한테 빨리 보내달라는 거죠. 보내달라. 지금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나왔어요. 한국이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그렇지. 이거 하나 갖고 이 캠페인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되면은 저는 러시아하고 연합 작전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이에요. 네네. 그러나 미국과 서방 사회에는 이것이 종전이 점점 더 멀어지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쟁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우려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이것도 서방으로서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나토에서도 공식 입장은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는 거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도 우려한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예. 그것도 국방부는 한미 연합 정보로는 이게 확인됐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고 오로지 국정원에서 우리 정찰 위성을 통한 영상 정보 이런 게 전부라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내에서조차도 이게 합의된 결론인 거냐 아니면은 국정원이 독주하고 윤 대통령이 거기에 얹은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이거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요. 네.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국내 이슈를 네. 외부 이슈로 덮는 거 아니겠냐는. 큰 이슈로 작은 이슈를 덮는 거죠. 와, 음모론자 납셨네. 아니 왜냐하면 갑자기 국정원이 이걸 공개를 했잖아요. 네. 아니 젤렌스키는 이미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국정원이 이걸 갑자기 공개를 하냐 이거죠. 이 시점에. Why 지금? Why?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아 있다는 거죠. 네. 그 여사님 문제도 심각하고 또 대통령 지지도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무인기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젤렌스키는 간절히 바라는 바를 우리 국정원이 실행해주고 있는 건데 해준 거야 우리가. 네, 해준 건데 이게 이제 종전에 보니까는 김태우 차장이 나와서 북한을 또 성토하고 또 러시아도 성토를 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에 가서 북러 간의 그 동맹을 복원했잖아요. 동맹 조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긴 뭐 어떻게 돼 있냐. 한 당사자가 무력 침략을 당하면 무력 침략을 당해서 전쟁이 일으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그 유엔 원장 51조와 그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따라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거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맨날 당하고만 있었잖아요. 땅만 뺏기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쿠르스크 지역을 침략에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러시아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러 동맹 조약이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략을 안 당했으면 보낼 명분이 없는데 침략을 당했잖아요. 지금 땅을 뺏기고 있어요. 러시아도 일부를.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북한이 보낼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러시아도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막 비난하고 하는 건 뭐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제법에 따라서 또 북러 간에 협력을 하는 거고 또 러시아 입장을 얘기한다면
아니 러시아가 북한에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북한의 군대를 러시아에 보냈으니 남북 간에 대치를 하고 있으면 남한으로 보면 안보 위협이 오히려 줄어든 거 아니냐. 거꾸로 북한의 군사력이 러시아로 갔으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러시아군을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는 물어보면 속내는 그럴 거라고요. 아. 그 너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 방어벽도 쌓고 도로도 폭발하고 아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고 그러면은 탱크가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를 폭발하면 탱크가 어떻게 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사실은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우리 정부가 너무나 친미적이고 친일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하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궁지를 모른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북러 간의 동맹이 복원된 데 대해서 상당한 원인을 우리 정부가 제공을 해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도 이걸 짚질 않아요. 그러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동맹을 맺어요? 러시아란 나라가요. 지금 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하고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예요. 친구. 네. 친구인데 지금 거의 적이 됐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정부가 잘못된 겁니다. 네. 어쨌든 그 한미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공조는 전혀 없다. 한미 간의 전략 대화도 없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정보는 한미가 그 공동으로 분석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 절차도 없었다. 아,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연합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할 말이 없다. 확인도 못 해준 네. 지금. 아, 그럼 송일관 교수님의 그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NSC 체계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논의되느냐 저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러시아의 실제 북한 뭐 11군단 폭풍군단이 갔다고 칩시다. 네. 이게 말도 안 통하고 지형도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쟁하는 군대는 없어요. 아무리 북한이 뭐 최정예 군대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네. 무기 체계 어떤 교리 지형 전부 다 다르고 임무를 이해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옛날에 미국이 걸프전 준비할 때 그건 6개월 준비했고 이라크 전쟁 준비할 때도 석 달. 저기 저 또 아프간 쳐들어갈 때도 석 달 이상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이 특수부대원 1,500명의 역할이 이제 어떤 그 합동 훈련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신무기를 인수해 오기 위한 숙달 과정인지 뭔지 아직까지 이 임무 목표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건너뛰고 크루쿠스에 가냐 아니면 루안스크나 도네츠크에 가냐 바로 이야기로 건너뛰는 이런 비논리적인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전투병인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네네. 이 블라디보스톡이나 그쪽에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 또 의심스러운 게 지금 뭐 피복을 지급하고 모자를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 나온 거 보면은 여름용 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겨울이 왔어요. 낙엽 다 그래서 졌어요. 이게 과연 지금 몇 시간 전에 입수한 사진이라는데 아니 지금 지급할 걸 왜 여름 걸 지급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옛날 영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금 입수된지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전쟁 중에는 프로파간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게 하고 병력 보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무슨 짓이든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일단 저는 파병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바라는 거는 지금 많이 여기저기 파괴가 됐기 때문에 공병이 필요해요. 공병. 네.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정예 부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병일 수도 있고 참관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은 보낸 것 같은데 미사일 기술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건 아닌 게 이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 군대가 수십만씩 붙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지금 1,500명 간 거예요. 확인된 건 1,500이고 네. 지금 1,500이 더 간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12,000이라 그러는데 이게 전세를 확 뒤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규모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아직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더 최악의 대부대가 가기 전에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더 최악의 상황으로 처하지 않도록 네. 우리가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제가 좀 괜히 바로 그냥 살상무기 지원 네. 이렇게 나가버리면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인데 제가 잘 몰라서 만약에 그런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규모의 병력을 네. 러시아로 파병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까? 아니 우선은 아까 홍현익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안보에는 비용이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주력이 빠져나가서.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이번에 또 러시아가 올 수도 한반도에 있으니까. 개입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로 보면은 군사적으로 밀착된다는 게 우리 안보에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이런 아니, 면까지도 대가로- 고려는 해야 되겠죠. 대가로 어. 러시아가 북한에다 뭘 줄 수 있냐는 거죠. 여파는 지금 왜? 심각한 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그냥 단순한 친구에서 동맹을 겨우 복원했는데 이제는 혈맹이 됐어요. 그 전쟁에 보냈으니까 남한하고 전쟁을 할 땐 러시아군이 가야 하는 그게 거죠. 무서운 거네. 그게 아니, 무서운 그것만이 아니라 예. 지금 북한 경제 어렵잖아요. 지금 탄약 줘 가지고는 큰 돈이 안 돼요. 병사들이 가면 우리도 베트남전에 파병해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 자금 많이 모았잖아요. 사실상. 돈 받으니까. 북한은 지금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다가 지금 저 대기권에서 지금 다시 ICBM 들어오는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정밀 유도 기능이라든지 MIRV 그다음에 라고 그러죠. 북한이 대공 방어망이 되게 약해요. 근데 러시아 방어망이 세계 최고예요. S300, 400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걸 준다든지 전투기 부품을 준다든지 탱크 부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건 여파로 보면은 네네. 김정은은 지금 놓았어요. 놀았어. 놓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으로 가서 왜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대결 국면으로 가고 한미 동맹과 그러니까. 일본하고 같이 군사력을 그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느냐? 김정은은 지금 신이 났는데 네.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 신이 나게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냐고요. 그건 안 되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는 북한만 규탄하고 러시아만 규탄하고 자기 반성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북한 놓았고 러시아 놓았고 예. 우크라이나 놓았고 우리 대한민국만 완전히 진짜 진짜 이거 최악이죠. 골치 아프네요. 근데 우리가 갑이 위치해서 자꾸 그냥 비난만 하잖아요. 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이스라엘도 미국이 공격형 무기를 우크라이나 주라고 몇 년 동안 얘기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안 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주면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전투기가 떠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방공망을 다 러시아 국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게 너무나 가볍지 않냐? 그런 그래서 생각을 할 물론 수밖에 우리도 무슨 공격용 무기는 155mm 곡사포탄 이걸 줘야 되는데 지금 50만 발을 이미 저 미군 독일의 사령부로 보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바라는 거는 그것 주면 제일 고맙지만 직접 줄 수는 없고 우회적으로 준다면 주는데 그건 3단계고 1단계는 지금처럼 방독면이나 의약품 주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바라는 건 대공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방하고 천궁 있습니다. 1, 2가 있는데 천궁. 천궁 1, 2라는 게 전투기 요격하고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2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직은 단계적으로 간다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데 155mm 곡사포탄까지 가면 그때는 심각합니다. 그건 러시아는 우리를 적으로 볼 거예요. 이제. 그때는 진짜 확실히. 네. 아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 안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게 불안해 보이고 예. 정보와의 안보기구에서도 특정 정보기관이 독주하는 모양이 이게 안보의 합리적인 논의 과정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불안하다. 일단 안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기 뭐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한 거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그 저기 4대 강국 외교를 다시 풀 가동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마크 외교를 일단 네. 도모하고 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대규모 부대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정세 변화 이런 거에 우려 사항을 전달한가 아울러 경고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큰 불이익이 있고 불안정해진다. 네. 감당할 수 있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상대방의 마음도 읽고 패도 까보고 좀 그걸 알겠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다짜고짜 무기부터 보내면은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감당하는 지금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네. 아무튼간에 지금 우리 정부가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사랑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게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라는 네. 사람이 있나 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제거를 해야 될 1순위 제거 대상이었대. 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공개한 드론 영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거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저기 한 명이 앉아 있죠. 누군가가 완전히 지금 먼지에 다 뒤집혀가지고 한 명 앉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드론이 타겟팅해가지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더라고. 그럼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허. 근데 저 사람도 이제 드론을 봤나 봐요. 그러자 이제 저 사람도 무슨 꼬챙이 같은 거 집어 던집니다. 봐봐요. 꼬챙이 막 집어 던지죠. 예. 좀 무기력해 보이는데. 예.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거가 된 것 같은데 아. 요거를 좀 정리를 네, 한번 해주시죠. 요게 지금 라파 즉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국경 제일 남쪽이죠. 가자 지구 제일 남쪽에 라파 인근의 텔 술탄이라는 지역에서 난민촌에서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난민촌. 이스라엘이 야히야 시나르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 이게 숨어 있다가. 예, 예. 그냥 숨어 있는 거를 그냥 부사관 훈련병들이 그 폐허가 된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사이에서 한 3명의 무장 대원이 지나가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장 대원이니까 하마스 대원이다. 그러면 작전 시작. 그래서 이제 공격을 계속 한 거죠. 예. 이스라엘이 막 공격했어. 예, 공격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게 폭격 이제 당한 것 같아. 이미 사격을 받아서 부상을 입은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포탄 공격이 다시 이 집으로 포탄 공격이 되고 집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예, 예. 완전 사망 직전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들어갔는데 3명을 잡고 보니 얼굴이 야히야 시나를 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인자는 맞아요? 아, 1인자죠. 아, 1인자야. 네, 최고 1인자고 이 작년 가자에서 이스라엘 공격한 그 작전을 모든 걸 계획하고 지휘 감독한 사람이에요. 하마스의 1인자가 맞네. 예, 최고 1인자예요. 오. 다 잡았는데 이 사람만 못 잡았죠. 와, 진짜? 예. 근데 아주 우연히 잡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여파가 지금 심각한 게요. 심각해요. 야히야 시나르가 죽었으니까 뭐 저 바이든이나 지금 해리스는 상당히 지금 기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휴전을 이제 할 끝낼 수 있겠구나.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 1인자를 제거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왜요, 또? 않냐면 야히야 시나르가 죽긴 죽었는데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뭐 인질들 데리고 있다가 볼모로 잡고 있다 그러고 죽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상에 나와서 전투하는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저게. 그러니까 이게 영웅이 돼 버렸어요. 영웅이 돼가지고 전 아랍사회에 야히야 시나르가 지금 영웅이 돼가지고 그래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가까운 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친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에서 주민들이나 전부 야히야 시나르를 지금 영웅시 취급을 하고 이제는 지금 네타냐후가 휴전을 하려고 해도 그 조건이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상당히 친이스라엘 편이어서 조건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라. 가자 지구에서 철수해라. 그걸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번 이 사건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해리스나 지금 바이든은 야 이제 전쟁 끝나게 됐다. 그러면 대선에도 유리하게 됐다라고 네네. 좋아했는데 네. 이게 안 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드론이 날라왔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이 다 뚫려가지고 지금 네타냐후 저택이 공격을 받았어요. 네? 네타냐후 저택이요? 네타냐후하고 네타냐후 부인은 지금 그 집에 없어가지고 안 다행히 다쳤는데 외출 중이었죠. 와. 지금 네타냐후는 나하고 내 집사람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 공격의 수위를 또 높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예. 왜냐하면 자기 나 사절을 진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보낸 드론이 있거든요. 헤즈볼라가 보낸 그럼 드론이에요.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예, 확인됐죠. 그럼 휴전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하고는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란을 공격할 해야죠. 차례예요. 저번에 한 방 저번에 맞았잖아요. 맞았으니까. 맞았으니까. 10월 1일 날 맞았으니까 네.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니네 나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스마일 하니에는 죽였지만 우리가 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니네는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너네 손 넘었다. 네, 선 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또 심각한 계산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지금 며칠 전에 지금 트럼프가
네타냐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지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이 지난 네. 1일 날 200발이 날라왔으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 참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말려가지고. 그런데 뭐 일설에는 뭐 대공망이 지금 다 소진이 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사드 사드를 보내시죠.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미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이제 완료가 됐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타냐후는 트럼프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승리하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바란다는 건 뭐냐면은 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금 군사 타격만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 시설까지는 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심각해지는데 그럼 트럼프가 더 유리해지는 그런 계산으로 네타냐후가 이 확전을 바라고 강한 공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게 상당히 좀 불길합니다. 최악인데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가셔야 됩니다. 예. 네, 의원님 너무 자, 죄송하고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지금 뭐 저는 또 하마스의 수장이 네. 제거가 돼가지고 야 이제 진짜 휴전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끝나겠다. 오히려 더 상황은 네, 악화됐고 상황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서 더 네. 강력한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건 더 심각해진다. 뭐 트럼프가 근데 어저께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적극적으로 할 거다. 어떻게? 평화 하겠다. 어떻게? 평화를 전쟁 하겠다고요? 끝내도록 노력하겠다. 전쟁 끝낸다고 그랬어. 나타냐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냐? 어. 나타냐고 나하고 친하니까 어. 내가 말하면 잘 들을 거다. 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도 걱정하지 마라. 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원하고 어. 전쟁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예, 믿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네. 해법은 거기 네. 있습니다. 친미 아랍계 국가들 있잖아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바라는 게 뭐냐? 가자에서 이제 저 1인자까지 제거했으니까 철수하고 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해줘라. 그럼 깨끗하게 끝나고 팔레스타인도 하마스도 명분이 생기고 끝나는데 네. 네타냐후가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진짜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진짜 짧게 미 대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이제 나오는 분위기는 트럼프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저 열흘 전까지만 해도 더 해리스가 조금 앞섰었는데 네. 닷새 전에 거의 같아졌고 네. 지금은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총 미국 전체 유권자의 득표수에서는 해리스가 앞서는 게 많지만 그 의미 없고. 7개 경선주 네. 거기서 트럼프가 앞서는데 특히 남부의 선벨트에서 앞서가고 있고 네. 그게 52대 48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해리스가 50이고 트럼프가 48이면 비슷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샤이 트럼프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선벨트 지역에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으니까 지금 만약 선거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네네. 트럼프 지지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흑인 남성 지지자를 결집을 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2년 전에 물가가 9.1%까지 갔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9.1%.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3% 정도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미국인들은 아이고 트럼프 때는 물가 이렇게 안 올랐는데 제대로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트럼프 인기가 올라가고 근데 있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한국은 돈 찍는 기계다. 그냥 ATM기다. 머니 그래. 아니 그따위 말을 했어요. 머신이라. 아니 그럼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뜯어가려고? 나 걱정된다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방위분담금 엊그저께 올려줬는데 그거에 9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9배.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니 어떻게 한국은 돈 찍는 기계, 네. 돈 나오는 기계래. 아니 얼마나 뜯어가려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 아주 불안해 죽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또 대응을 얼마나 못할 거 아닙니까? 더 불안해요. 그렇죠. 지금 바이든한테도 윤 대통령 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못 하는데 네. 트럼프한테는 아마 더 주눅이 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돈 찍어내는 기계로 네. 이제 인식하고 걱정돼. 있다. 예. 여러 해리스가 가지로.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낫겠죠? 해리스가 되도록 제가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열심히 우리 해서 와, 해리스 한번 만들어 보죠. 이 해리스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특히나 또 트럼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엄청나게 그냥 혼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해리스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은 존중해 줄 텐데 트럼프가 되면은 진짜 홍군형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예상되는 게 한미 FTA 다시 협상하자. 지금 우리가 금년에 444억 달러 흑자예요. 네. 역대 최고의 흑자를 냈거든요. 어. 미국한테. 그러니까 한미 FTA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해리스가 되면은 뭐 그냥 지나갈 텐데 네. 트럼프가 되면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는 게 특기예요, 특기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FTA는 관세가 뭐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10% 내지 20% 매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큰일이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반도체나 배터리 기업들 미국에 많이 공장 세웠잖아요. 네. 그거 바이든은 쓸데없이 왜 그냥 내가 관세만 올리면 미국에 와서 공장 질 텐데 쓸데없이 보조금을 뭐하러 줬냐 없애거나 줄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 뭐 저 LG화학이나 이런데 지금 난리 난 거죠. 트럼프가 되면 큰일이네 진짜. 또 그리고 트럼프는 그 푸틴이랑 또 친하잖아요. 푸틴이랑 친하죠. 그럼 우리는 또 그것도 또 하나 꼬여 있고 뭐 다 꼬이네 트럼프 글쎄, 되면. 뭐 푸틴이랑 친한 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간다기보다 푸틴이랑 친하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고 김정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고 나서 네. 우리는 이제 푸틴은 또 우리 윤석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변화 해결하고 지금 너무 미일 일변도 해결하지 그러니까요.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북 정책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김태호 차장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적극 실현해야 된다는 건데 8.15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의 인권을 적극 진흥해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북한 정권에 반란해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뜨리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했다는 순간에 그걸 하겠다니까 이거는 북한하고 지금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은 해리스, 트럼프 나는 둘 다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데 입장이었는데 그나마 듣고 보니까 해리스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아, 진짜 저희가 위험해. 제가 국익의 관점으로 2달 전부터 해리스 돼야 된다고 민다고. 가서 기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